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36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어제도 했고, 네, 목요일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주입식입니다. 우리는. 날 지겨워요. 아니 전문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그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동산이 잡힌다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어. 그건 없습니다. 또. 네. 그건 없어요. 네. 아니 이 부동산도 제가 네. 오늘 갑자기 또 든 얘기인데 그 우리 교육 있잖아요. 지금 원래 강좌. 네. 원래 강좌에 이 부동산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지금 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경제 제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조세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과 걸려 있는 게 이제 조세도 사실 제일 크게 하는 게 이제 법인세하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라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이것을 저는 조세 저항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머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있었고 부동산이 없으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랄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그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금 몇 푼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번 세금 문제보다도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것,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그 저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신문 보도의 행태들을,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래서 그 도구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너네 울어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라고 이렇게 네 저항해 하면서 이쪽을 부추겨보고 저쪽도 부추겨보고 또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부추겨보고 이거 봐 니네들 다 화내야 돼 울어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부동산 신화를 계속 유지해야지 된다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재산이 다 부동산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재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나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부동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도 말하기 그냥 재산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멈춰 있으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정말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거나 많은 그런 뭐랄까 금융권의 도움으로 이게 부동산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서 부동산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자를 내고 있거든 대부분이.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안정화되는 거 연착륙 이건 다 안 좋은 거야 이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뭐 조세정이나 이런 단체들을 모시면 그분들은 너무 자기들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 왜 땅이 투기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노무현 정부가 생각했던 건 연착륙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니까 천천히 해서 부동산이 안 오르게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 그때는 이제 그 연착륙이라는 말을 저는 연착륙 하지 말고 확 꺾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그야말로 혁명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인데 그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씩 그 부동산 가격을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으로 모든 그 부가 몰리거나 어떻게 보면 사업도 안 하고 돈 벌면 집부터 그러니까 무슨 땅부터 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거세다. 진짜
안정화 대책 자체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번엔 신문이에요. 어제 저희가 방송을 이야기했는데 신문에서는 방송보다 얼마나 다를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제이 씨한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6개 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6개 신문에 원래 우리가 모니터를 할 때 그러니까 오피니언이 있는데 사설 있죠. 거기까지만을 우리가 주로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면에 부동산 기사가 실리거든요. 따로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세션까지 모니터 대상을 늘리고 카운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 14일에서 18일까지인데 중간에 일요일이 껴져 있기 때문에 지금 4일치 방송, 그러니까 신문 보도인데 그거 치고는 꽤 많은 보도량이 나왔어요. 고생했겠어요. 내가 인턴 쓰라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거세 부리고 있네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죠.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거 혼자 못한다라거나 내가 원하는 디데이 그 마감 날이 있는데 그 날짜까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항상 나은 씨한테도 그렇고 봉우 씨한테도 그렇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서 알바를 도움을 청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처음에는 뭐 아닙니다 이래도 그제 다 때가 되면 안 주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아니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많이 낼 줄 모르고 제가 그래서 경제지까지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그러면서 허세 부리지 말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적었다고 내일도 적다는 보장이 없다. 진짜 이렇게 많이 또 별명 하나 생기겠네. 왜요? 허세. 자, 그래서 보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총 보도량 6개 신문사의 총 보도량. 총 158건을 했고요. 뭐 대부분 30건 이상씩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 동아, 조선이 이제 30건 이상. 네,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33건을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동아 32건, 경향 30건 이렇게 보도를 했고 중앙이 24건, 한겨레가 22건. 서울은 17건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좀 적네. 서울은 토요일 날 발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쉬니까 또 훨씬 토요일, 일요일을 다 발행을 안 하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보도량이 제일 많았던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빼고는 한겨레가 보도가 제일 적었네요. 사실 22건으로도 충분해.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하고 마찬가지로 취재원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 신문사가 부동산 대책을 전하면서 언급한 취재원 이 종류를 보면 취재원 자체는 행정부 및 청와대, 일반 시민, 인터넷 여론, 연구기관, 정치인, 시민단체, 부동산업계, 금융업계, 부동산 전공교수, 기타 전공교수, 건설업계, 공인중개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가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한 그 취재원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부동산 관련자? 그렇게 봐야 부동산업자. 아닙니다. 네, 부동산업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는 부동산업자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나온 건 이제 금융업계였거든요. 금융업계. 네네. 저희가 전체 취재원이 226명 등장했어요. 아까 그 158건 기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뭐 시중은행 관계자 이런 식으로 등장한 사람이 56회였습니다. 전체 한 24.8%를 차지했고. 아마 대출 관련된 질문들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그거를 이제 궁금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 시민도 꽤 많았어요. 그죠? 35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27회, 행정부 및 청와대가 22회. 교수님들이 한 38번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교수가 부동산 전공은 18회고요. 타 전공이 20회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경제학 전공했다든지 다른 뭐 이렇게 원래 뭐하든 교수한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뭐 변호사도 뭐 많이 얘기하는데 뭐. 자, 그러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무튼간에 뭐 생각보다 공인중개사도 많은 편이었어요.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일 직업으로 치고는 27회면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취재원의 익명 비율을 우리가 또 모니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 익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항상 이제 문제인데요. 그 익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나요? 역시 공인중개사가 88.9%가 익명으로. 아니 이분들은 실명을 해줘야 자기가 그러니까요.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이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되게 신기하네. 27명 인터뷰를 했는데 24명이 다 막 비공인중개사 막 강남구에 업소가 있는 뭐 중개업자 이런 식으로 홍보해주고 이게 싫어서? 싫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명하신 분은 그 업소 이름도 써 있긴 하던데 나머지 다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본인들이 그런 거절했나 보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금융업계는 어땠어요? 금융업계는 46.4%로 절반 이하, 절반이네요. 거의 뭐 절반 네. 가까이가 익명으로 했고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80%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일반 시민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거라고 80%가 뭐예요? 그러니까 익명 비율이 익명이 8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인가? 이제 곧 이따 뒤에 좀 나오겠지만 뭐 좀 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보면요. 익명이 제일 높은 게 80%인 일반 시민인데요. 88.9%인 공인중. 88.9%인 공인중개사고 두 번째가 80%인 일반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타는 뭐 50%이긴 하지만 기타는 이제 빼고 네. 청와대 및 행정부가 86.4%나 익명이에요. 익명이에요? 네. 이건 이해할 되게 수가 문제죠.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인데 국토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익명으로 할 때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얘기, 뒷담화, 뒷담화들을 할 때 보통 이걸 익명으로 처리하잖아요. 네. 정부와 청와대 사람이 왜 익명으로 인터뷰를 그치? 할까요? 지어내지 않고서야. 제가 보기엔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86.4%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죠, 다. 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부 부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죠. 예, 왜냐면은 자기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청와대와 행정부가 이거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안 해줬을 수도 있다. 행정부가 지어낼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86.4%가 익명으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 근데 이제 교수는 100% 실명이네. 네. 그러네요. 100% 실명으로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기 이렇게 말하는데. 네. 예, 전체 취재원 중에서 53.1%가 익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뭐 다른 것도 사실 우리나라 보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익명 그러니까 누군지 모를 대충 말하면서 카더라하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중개업자면 진짜 내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익명으로 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익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일반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나름 분석을 해보자. 일반 시민 인터뷰가 꽤 많잖아요. 35명. 예, 3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의 실체가 사실은 부자 같다라는 거지. 자,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 35명의 그 인터뷰 하다 보면 뭐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재산 상황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35명 중 20명은 한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주택 이상이 2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 9.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이 서민들이 그러니까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집 사게 하려고 해놓은 대책인데 네. 오히려 집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35명 중에서 전월세 어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도저히 주택단지 그냥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실체를 네, 알려주지 알 수가 않은 거죠.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보가 없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 그래서 이 어찌 됐던 간에 이 사람들 이거를 정말 좀 과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빵 터지게 뭐 조선의 박모 씨, 김모 씨, 한모 씨, 박모 씨 막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뭐 잠원동에 38평 아파트 거주, 마포구 거주, 대기업 다니는 한모 씨, 잠실 쪽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그때 처가에서 3천만 원 빌리기로 한 박모 씨 이런 식으로 그 기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 내용은 난 이걸 보면서 내가 어제 막 놀렸잖아. 야 정말 할 일 없는 보고서다 이거. 아니 왜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굳이 다 이렇게 10억 원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던 A 씨 너무 재밌어요. 방포 아크로 리버파크 거주하는 한모 씨, 양모 씨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준 것만 해도 이게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부동산 대책하는데 이렇게 최소한 집이 있고 없고 한 사람을 한 절반은 일반 시민을 해야지. 집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집 지금 대출 받아서 더 큰 데로 가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종부세 얘기만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읽어야 서울 살고 강남 살고 유주택자인 사람들만 목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 실수요자 그 보호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주택자 불만만 내세우는 이건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주택자들이 지금 나 진짜 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중앙일보를 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두 분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모 씨는 집이 두 채여서 팔아야 하는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고민이 너무 많으셔서 인터뷰에 응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박모 씨는 이 사람도 집을 넓혀 이주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뭐 사당동 사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기사 도중에 박 씨가 했을 말을 김 씨가 했다고 뭐 잘못 쓰는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오타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연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섞었어요. 이 기자가. 그래가지고 분명히 박 씨가 했을 것 같은 고민을 김 씨가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도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이 사람들 정말 인터뷰한 거 맞을까? 이거 그냥 막 지어낸 거 아닐까?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실수일 수는 있지만 이런 오기 자체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씁쓸한 의심을 들게 합니다라는 정도로 순화시켜서 사실은 지어냈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던 지금 1주택자의 불만만을 그러니까 유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들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런 보도를 이제 중앙일보가 아까 그 보도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우리 어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16일에 규제 지역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추첨 시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당초 9.13 대책을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으로 수정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집을 넓혀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무주택자한테만 특혜를 준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니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을 한 날짜가 제가 1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는 17일 보도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를 반영을 했어야죠. 아니면 이 보도를 내렸어야 돼요. 애초에 이걸 썼다가도 아이씨 내가 진짜 다 썼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네. 그러면 이걸 접던가 아니면 그 밑에 추가하든가.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걸 벌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영하지 않은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17일 종이신문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16일 날 아마 전날 보도가 인터넷 언론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기사를 업데이트하죠. 종합 해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에서
두 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엄청 고민을 하면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집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뭐라 하면 내년에 보유세가 많이 오를 텐데라는 입장만 인용을 하고 실질적인 수치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2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차등에 더 높이겠다고 했다. 두 집 모두 올라서 올해 가격이 꽤 올라버리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것, 이걸 예견을 했어요. 만약에 또 보도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에서 60%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혔어요. 네. 이건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모 씨가 가지고 있다는 집 두 채,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에 한 채, 그다음에 서울에 한 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두 채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이제 엄살을 떤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집값이 오를 거야. 뭐 공시지가도 올린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이 사람의 그럼 팔아야죠. 올리기 전에 빨리 팔아야죠. 이런 이 사람의 가장 경제적인 걱정을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크게 이제 부각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 보도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 또 한번 짚어보시죠. 네,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박모 씨인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8평 아파트를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재산세를 8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357만 원 정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떠냐고 물어봤겠죠.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박모 씨가 수십 년 그냥 살아온 집인데 매년 제3세가 팀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수십 년 그냥 사는데 집값이 뜀박질한 거는 말 안 하고. 집값이 엄청 뜀박질했겠죠. 수십 년 살았으면. 아야 몰라. 네.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던 거고.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신문들은 괜찮았는지 동아일보, 서울신문 뭐 이런 데도 동아도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게 유주택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나마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가서 물어본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14일 날에 네. 서울의 집 한 채가 최고 스펙이네요라는 약간 자조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막 물어봅니다. 막 고등학생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25 회사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 11명의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고 이 중에서 주택자가 2명, 전월세가 3명, 무주택자가 3명 뭐 이렇게 나름 조선중앙보다는 나은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시민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게 아까 말한 세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중앙일보 보도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 보도를 굳이 얘기하냐면 일반 시민을 인터뷰한 보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중이에요. 다른 더 문제 있는 보도들도 많은데 일반 시민을 인터뷰한 보도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제일 집 없는 사람들, 뭐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골고루 담았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기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 기사 빼면은 똑같거든요. 조선중앙이랑. 그래도 이 기사 하나가 동아일보 거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 그런 건가요? 대단한 기사 하나에 약간 네. 까방권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 정도는 괜찮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 서민들의 목소리. 제가 애써도 이렇게 했을 만한 인터뷰. 동아일보. 네. 그러니까 진짜 집 소유 여부, 직군, 세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적어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들 있잖아. 여기 넌 서울에 집이 있잖아라는 말에 안도감을 느낀 취업준비생, 결혼을 포기한 20대 회사원,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도 강남에 많이 살지 않나요? 자신들은 강남에 살면서 우리는 강남에 살고 싶어하면 안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불만을 표한 30대 회사원 등 여러 사람의 목소리들을 담았다라고 해서 이 보도는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신문도 주택 소유자 3명, 무주택자 3명 이렇게 골고루 입장을 실었다. 서울신문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집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10배를 더 물려야 한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는 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 모두 금수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헤드라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보도를 했대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일반 시민 인터뷰한 기사들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9.13 대책 관련된 보도에서 세금 폭탄을 부각한 보도가 어디였는지 네. 이제 짚어봅시다. 빠질 수 없죠. 이 또 세금 폭탄 이야기가.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 기간 내 2건, 중앙일보에서 또 2건, 서울신문 1건 이렇게 세금 폭탄이란 말을 직접 언급한 기사가 단어를 있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세금 폭탄 딱 이렇게 쓴 거죠. 네네. 그래서 보면 조선일보가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 종부세 1,353만 원으로 올랐다는 기사에서 이번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면서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 사람이 1,353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이전보다 거의 1,000만 원이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393만 원을 냈대요. 네. 그런데 이제 1,353만 원을 내야 된대요. 이 사람이 37억 원 아파트 두 개 합쳐서 37억이에요. 네. 그런 집을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 서초거를 가지고 있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더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라면서 이제 걱정하는 이런 보도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나마 양심적인 거는 37억이라는 현 시가는 밝혔다라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37억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뭐 1,000만 원 뭐 세금 내라. 그 대신 그게 그냥 공짜로 오른 게 아니다. 솔직히 계속 말하지만 강남 집값이 그렇게 오른 것은 다 사회적 인프라, 이 국가가 어찌됐든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강남에 좋은 뭐 길 만들어주고, 학교 그렇게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강남 사람이 자신의 노고로 강남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교통 분담금, 뭐 환경 분담금 내듯이 충분히 그런 개념으로 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또 조선일보 다른 보도도 하나 있는데 폭탄 이야기 하나 더 해보시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됐는데 네.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국세청이 이제 세금 탈루자들을 잡아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제목이 임대소득세 탈루 혐의 1,500명 세무검증 차수 일반적인 제목이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이태원 빌라 17채를 보유한 C씨는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 수입 신고를 한 푼도 하지 않았다가 7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네.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니 세금 폭탄 맞을만 하지 않아 이 사람? 폭탄을 맞아야죠. 이태원의 빌라 17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임대 수입 신고를 17채. 안 해? 그러니까요. 탈세를 한 거고. 예. 얼마했다? 와, 17채. 되게 세금 폭탄하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되게 뭐 당하는 거 같고 피해자 같잖아요. 이게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오히려 세금 신고 안 한 게 완전 잘못한 거죠. 탈세 법으로 혐의자인데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앙일보도 세금 폭탄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요것도 얘기해 주세요. 얘는 거의 대놓고 했습니다. 제목이 사설에 세금 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세금 폭탄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가 골자다. 그러나 징벌적 세금 폭탄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반쪽짜리 세금 폭탄만 내세웠다가 또다시 대책 실패하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징벌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사설에 중앙일보 사설에 9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요런 거 다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종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벌적이다. 네, 징벌적이라는 말 했다고 했잖아요. 예. 뭐 중앙일보 딴 보도 제목도 집 한 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나 이 보도 엄청 유명해요. 네, 엄청 많이 까였죠. 제일 많이 까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리기까지 했나 그랬어요. 이 보도. 그래요? 예, 인터넷에서 그러면서 다른 제목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종합부동산세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탁 자극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대 있잖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집 한 채 40대. 근데 왜 내가 세금 많이 내냐고 막 이게 딱 제목이 다 모두에게 와닿는 제목이어가지고 이게 맞느냐라면서 팩트 체크를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보도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으로 세금 폭탄에 맞는 다주택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라고 하면서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 2채를 보유한 최성덕 씨 등
고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개념 없이 이게 무슨 보도 내용하고 제목하고 하나 맞지도 않고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대치동 1주택자 634만에서 952만 원으로 올랐다. 3주택자는 1,786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라는 보도에서 고가 다주택자 세금 폭탄 예고라는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이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난 이거 보고 또 막 놀렸어. 참 또 할 일 없는 또 이런 열심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네. 이거를 있잖아요.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를 실거래가를 막 열심히 찾아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사이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그걸 다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에서 레미안 퍼스티지 서초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는 조선일보 스스로 37억 원이라고 아예 기사에서 박았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경우는 조선일보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문들은 이렇게 아파트 이름은 얘기하는데 그 어디에 얼마에서 얼마에서 막 전부 다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오른다. 그쵸, 이렇게 막 두둥두둥 막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 가격을 알려주면 우리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 에이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냥 송파 잠실주공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와 우리는.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특히 서울 사람들 요 동네 사람은 또 아는데요. 지역에 모르죠. 계신 분들은 몰라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감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 실거래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자기가 그걸 보여주려고 재밌대 자기는. 그래서 보여주려고 이걸 다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업자인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그래서 아까 말한 37억 원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서초 반포 자이에 있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48만 원이었는데 122만 원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파트는 얼마죠? 23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3억인데 한 122만 80만 원 정도 오르는 상황인데 너무합니다. 제가 제일 너무했다고 생각한 게 이거거든요. 용산구의 한남더일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파트일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747만 원 내다가 이제 1232만 원 정도 내야 이 사람 너무 많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1년에 1232만 원인데 이 아파트 그 실거래가가 43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월 천도 아니고 년 천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억울한 게 제가 요즘에 집 알아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월세 살려고. 근데 원룸 가도 한 달에 50만 원 내거든요. 진짜 최소. 진짜 정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근데 그 용산에 4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거 완전 껌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근데 이래놓고 이제 세금 폭탄 사실상은 아파트를 사고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럼요. 돈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 7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로 오르는 거거든요. 500만 원 오르는 거야. 일단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43억 이건 비현실적인 돈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긴 하지만 저는 너무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이걸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아까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두 채를 가지고 있는 37억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보도 그게 서울신문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에서는 이게 가격이 10억이 다운이 돼. 그러니까 가격이 완전 달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거 누구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세게 했거나 서울신문이 낮췄거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서울신문은 내년에 공시가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내년에 공시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치동 레미안 데스펠리치
대치 팰리스 여기는 지금 현재 31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634만 원에서 952만 원으로밖에 안 올라. 이게 근데 내가 보기에 진짜 너무 조금 올라. 그러게요. 그죠? 이게 무슨 폭탄이야. 그리고 네. 서울신문 이건 재산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보유세요. 그러니까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 그래서 좀 많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도 안 올라요. 별로 그렇죠. 안 올라. 그리고 그거 따져도 별로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고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거 오른다고 이렇게 엄살을 떨고 이 엄살을 엄청나게 부각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파트 광고해 주는 것 같아서 아파트 가격을 이제 그만 얘기해 주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해도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러니까요. 전혀 엄두도 안 우리한테 나는. 삘이 안 오죠. 응. 30억, 40억을 어떻게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 뭐 보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가 열심히 모니터를 해보신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제 생각에 당연히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으면 무주택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도 43억짜리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 뭐지?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네. 집 가진 사람들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잖아요. 정확하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집 가진 사람이 1,331만 명이라고 해요. 네. 2016년에. 근데 종부세 납부자는 27만 명. 27만 명. 네, 27만 4천 명. 제 주변에는 그 2.2%. 27만 명 중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한 저도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비슷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중앙일보에 집 한 채 가진 40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종부세 내려면은 2%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우. 근데 마치 막 모든 40대가 다 세금 내는 것처럼. 근데 사실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 세금 폭탄론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걸 밀고 있는 거죠. 이 아니 보수 사실상 언론들은. 폭탄이 아니거든.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나 종부세 안 낸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노무현 때 이게 먹혔을까가 그게 더 신기하지 더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아. 왜 어떻게 이게 먹혔지? 그러니까 그땐 진짜 조중동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더 했겠죠. 그때는 그래서- 매체가 적어놓으니까 팩트 체크할 매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때 한번 좀 우리가 당에서 이번에는 좀 똑같은 거라, 네, 똑같은 거라, 에이 이거 옛날에 해봤잖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동산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저희 미디어 탈곡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2%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저랑 저희가 혹시 회비나 좀 내주시면 네. 참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죠, 이제. 이제 빨간 날은 오늘까지고 네. 아니면 내일은 내일까지 대체휴일. 아하, 네. 대체휴일. 빨간 날은 네. 아니고 달력에 까만색이 있어서 아니 그게 달력마다 다르던데요. 빨간색도 그래요?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무튼 놀랐습니다. 뭐 네. 제 달력에는 까만색이 있어요. 화들짝 놀라며 아닌데? 라고 그랬군요. 생각했는데 대체휴일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추석 연휴를 마지막까지 불태우시면서 오늘 술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마시고 내일 쉬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을 놓치고 내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출근하셔서 괴로워요. 아주 아니 뭐 또 힘들어요. 목요일 금요일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같이 한 잔 다 같이 이제 들으면서 2%를 꿈꾸며 상위 2%에 들어갈 날을 꿈꾸며 언제 하면 될까? 다들 30억, 4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와. 내 생에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석은 일단 이미 지나갔고 이제 먹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요. 술이나 이제 한 잔씩 하시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제 손목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한년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